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누군가의 말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그 순간입니다. 직장에서 그 정도도 못하냐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에게서 넌 원래 그런 애잖아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들었을 때, 혹은 친구의 가벼운 농담이 유독 마음을 후벼 팠을 때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말은 다른 누구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밤이 되면 문득 떠올라 우리를 정이 잠식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의 고통은 단순히 상대가 내뱉은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이 우리의 마음속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던 작은 근열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 아프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얕잡아 보이는 순간이 왜 그렇게 상처가 될까요? 많은 사람은 외부의 행동, 즉 상대가 던진 모욕적인 말이나 태도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진짜 상처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깁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스스로에 대한 내면의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미묘하게 스스로 정의해 놓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내면의 정의가 조금만 흔들려도 타인의 말이 과도하게 침투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의 말은 단지 소리일 뿐이지만 그 소리가 우리 안의 불안을 건드리는 순간 실제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저는 주요 모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깥에서 날아오는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서 이미 나를 깎아내리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내면의 평가가 더욱 흔들리기 쉽습니다. SNS를 보면 누구나 성공한 듯 보이고 직장에서는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던진 좀 더 빠르게 못해라는 말은 단순한 업무 지적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존재적 질문으로 확장해버립니다. 가족이 너는 예전부터 꾸준함이 없었어 라고 말할 때도 그것은 과거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나는 변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낙인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쉽게 경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 차이는 경계선의 존재 여부에서 할립니다. 경계선이란 타인이 내 영역에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정해놓은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말투, 태도, 눈빛, 호흡, 심지어 침묵의 방식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탁을 할 때 혹시 괜찮으시면 이라고 지나치게 모호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스스로 경계선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은 필요하니까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경계선의 차이가 만든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는 업무가 몰릴 때마다 특정 직원에게만 계속 일이 몰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못하고 너를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상대에게 이 사람은 밀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반면 다른 팀원은 필요할 때 정확하게 자신의 한계를 말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그는 큰소리치지 않지만 경계선이 분명해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부모가 넌 원래 이런 걸 잘못했잖아 라고 말할 때 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정해진 틀 안에 갇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 경계가 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과거의 나일 뿐 지금의 나는 다를 수 있어. 동일한 말에도 상처받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얕잡아 보임의 본질은 상대의 말보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마음 틈새가 존재하는 한 어떤 말도 쉽게 침투하여 우리를 휘둘러 버립니다. 반대로 자기 평가가 단단하고 경계선이 선명한 사람은 어떤 말에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얕잡아 보인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순간 자신을 잃고 작아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얕잡아 보는 구조의 본질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의 말은 바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흔드는 것은 나의 내면입니다. 결국 변화해야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뿌리입니다. 사람이 얕잡아 보는 순간 그 이면에서는 단순한 말싸움 이상의 심리전이 작동합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나는 감정적 분노, 또 하나는 조용한 굴복. 분노하면 봐라, 역시 미숙하군이라고 평가하고, 침묵하면 역시 약한 애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어느 쪽을 택해도 상대 예상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이야말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로 이때 꺼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기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인간관계의 흐름을 뒤집는 이유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심리적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상대의 공격을 전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예상 위반 이론 expectancy violation theor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부적으로 계산해 행동합니다. 공격한 사람은 상대가 반발하거나 움츠러들 거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감사라면 그 순간 공격자의 두뇌에서는 계산식이 틀어지고 예측이 빗나간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 불편함은 의외로 빠르게 경계심 혹은 존중으로 변합니다. 예상대로 움직이는 사람보다 예상을 비껴가는 사람에게 사람은 더 강한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공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가 던진 공격을 적애가 아닌 정보로 전환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 말 속에 성장의 단서가 있다. 이런 관점은 상대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내면의 상처를 막는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심리학 연구 중에도 제서크레아 프라이설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감정적 하극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오히려 집중력과 침착함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는 이 재해석 전략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감사만으로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문장 하지만 제 손은 여기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매우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경계 설정 바운드리 세팅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을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불필요하게 감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공격을 막는 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이 말은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경계가 흐릿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과로에 시달리고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고한 경계가 있는 사람은 적은 말에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그건 네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은근히 떠넘길 때 많은 사람이야 네 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업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의 상대는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넌 예전에도 그랬잖아 라고 못 박을 때 많은 사람이 억울함을 참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알려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의 나는 예전과 다르게 선택하고 싶어. 이 말은 싸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가 나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부모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더 이상 쉽게 단정하지 못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야 너 그건 못할걸 이라고 미웃는 말투로 말했을 때 대부분은 기분이 상하거나 억지로 웃어넘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난 도전해보려고 해 라고 말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상대는 더 이상 그 농담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긋고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면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감사와 경계선의 조합은 공격의 흐름을 끊고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 공격자가 정하던 규칙에서 내가 정하는 규칙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주도권이 우리가 말화한 한 문장 안에서 조용히 바뀌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공손한 척하는 말투는 금세 들키고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비판하는 정보를 준다. 모욕은 성장의 단서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서 하지만 내 손은 여기입니다라는 말을 해야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가짜 태도는 상대가 지나치게 쉽게 간파합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경계는 말투와 눈빛, 호흡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며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이 한마디는 마법이 아닙니다. 단번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어느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흔들림 없는 축이 생깁니다. 이 축이 생기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얕잡아 보이는 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 순간 단 하나의 문장으로 경계를 세우고 주도권을 되찾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소원은 여기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함을 끌어올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사람이 왜 타인을 깔보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인간 심리의 깊은 층에 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집단을 이루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을 시험하고 반응을 살피고 소외를 가늠하는 본능은 인류의 아주 오래된 생존 전략입니다. 누군가를 깔보는 행동은 때로는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대의 내면을 탐색하기 위한 하나의 심리 실험이기도 합니다. 즉, 상대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가, 어디까지 침범해도 되는가를 알아보려는 무의식적 테스트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어떤 동료들은 농담을 던지거나 가벼운 말투로 반응을 확인해 봅니다. 이 사람은 장난을 어디까지 받아주는가? 어디까지 무리한 부탁을 해도 괜찮을까? 이런 탐색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동적이고 본능적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벼운 놀림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는 사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참는지를 관찰해 온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와 무게를 판단한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상대가 내뱉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똑같은 모욕이라도 어떤 사람은 크게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괜히 넘기며 자신의 중심을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에게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라벨을 붙입니다.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저항 없는 대상이라는 라벨을 붙입니다. 그 순간 약자의 이미지가 굳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선까지 괜찮을지 마음속에서 기준점이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아주 단순한 한마디가 이 기준점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예측이 틀리면 혼란을 느낍니다. 공격한 사람이 기대하는 반응은 두 가지뿐입니다. 화내거나 숙이거나. 하지만 감사합니다는 그 두 가지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드러내는 제3의 길입니다. 이 길에 서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은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인데 약점 대신 단단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단순히 공손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의의 힘을 지닌 도구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스테리스크, 인지적 재해석, cognitive reappraisal, 아스테리스크는 스트레스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감정을 안정시키고 통제력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저 말은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재해석하는 순간 상대의 공격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성장의 인투가 됩니다.
독이 영양분으로 변하는 과정은 바로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경계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 하지만 제 손은 여기입니다가 골종적입니다. 이 문장은 상대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나는 너의 말을 듣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내 존재의 영역은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은 심리적 독립선 선언과도 같습니다. 경계를 명확히 가진 사람은 겉으로 강하게 보이지 않아도 상대에게 무의식적 위압감을 줍니다. 단호한 경계는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큰 목소리나 위협적인 태도에 진정한 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방어적인 모습은 내면이 불안하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반면 침착한 태도로 경계를 긋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신뢰감과 무게감이 생깁니다. 이는 사회심리학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스테릭, 조용한 단호함, quiet dominance, 아스테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말은 많지 않지만 확고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집단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공격적으로 굴던 사람은 어느 순간 당신에게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태도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여준 감사 플러스 경계선 조합이 상대의 잠재적 우월감 전략을 붕괴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이 무너진 순간 공격자는 도리어 자신이 어른스럽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조심스럽게 당신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의 역학은 바로 이런 미묘한 감정의 이동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며 경계를 명확히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상대의 공격을 무해화하고 하지만 제 손은 여기입니다로 주도권을 되찾는 사람은 결코 얕잡아 보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당신의 예상 밖의 반응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보며 자연스럽게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전환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익히는 순간 더 이상 타인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면을 흔들 수 없습니다. 공격은 흘러가고 중심은 남으며 관계의 흐름은 종이 당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은 거창한 계획이나 강력한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한 태도의 변화, 사고방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환점은 바로 비판과 모욕을 수업료 없는 교재로 바꾸는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진짜 위험한 순간은 비판을 받을 때가 아니라 비판을 두려워해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입니다.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누군가의 관심과 기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은 말조차 건네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완전한 무관심, 그것이야말로 진작 끝입니다. 따라서 비판은 역설적으로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캐롤 드웨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단서이다. 성장하는 사람은 실패나 모욕을 지금은 부족하다라는 일시적 상태로 해석하고 이를 변화의 방향으로 삼습니다. 반면 고중 마인드셋 가진 사람은 비판을 곧바로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 전체의 궤적을 갈라놓습니다. 현실에서도 이 원칙을 증명하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난 뒤 세계가 비웃는 가운데 오히려 그 시간을 성장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픽사를 살려내며 스토리텔링의 혁신을 만들었고 이후 애플에 복귀하여 전 세계 기술 문화를 다시 뒤흔든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뒤에도 그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압과 모욕을 교재로 삼아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평화적 리더십을 증명했습니다.
손정혜 회장 역시 젊은 시절부터 수백 번의 비웃음을 들었지만 그 말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비판을 성장의 자극제로 삼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저기를 피하지 않았고 모욕을 곧바로 원한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 속에서 자신이 갈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비판을 다듬는 칼로, 모욕을 단련시키는 불로 바꾸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격자의 말이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정교하게 가다듬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원리는 일상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너는 세세한 부분에서 너를 실수가 있어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을 잡아내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겠군. 마치 결점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지도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넌 융통성이 없어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공격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기회라고 보게 된다면 그 말은 더 이상 모순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여기에 감정적 방어를 더하지 않고 정이 마음에 새기고 변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평가를 뒤집습니다. 언젠가 그 가족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사람은 변화하는 존재를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상황에서 비판과 모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것들을 외부의 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았습니다. 정치인의 말도 예술가의 말도 때로는 대중의 말도 내게 칼날처럼 꽂혔지만 나는 그 칼을 손에 쥐고 내 무기를 펴렸습니다. 공격을 공격으로 받아치지 않고 공격을 교재로 삼아 내가 강해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를수록 적들은 하나둘 침묵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오히려 아군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들이 시선을 바꾼 것입니다. 궁극의 역전술은 아주 단순합니다. 상대의 말을 거부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재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쓸 것, 그리고 그 변화된 나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 과정이 반복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다시 평가합니다. 결국 무력해지는 것은 상대의 공격이 아니라 그 공격을 흡수한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던진 비판이 결국 상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쉽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은근한 존중마저 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공격자가 스스로 멈추는 단계, 상대를 얕잡아보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배우려는 마음이 깃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굳이 큰 싸움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상대를 논리로 꺾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단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비판과 모욕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재료다. 이 한 줄의 신념이 인생의 궤도를 바꿉니다. 이 신념을 지닌 사람은 결국 공격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아도 시들지 않습니다. 모욕을 받아도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당신을 얕잡아 보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먼저 당신의 성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감사 플러스 경계선의 기술은 특별한 순간에만 쓰는 비밀병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순간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우린 하루에도 몇 번씩 크고 작은 얕잡아 보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상의 순간들이 우리의 자존감과 인간관계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술 생활 속에 녹여낼 때 비로소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직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는 평가, 비교, 서열이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너는 아직 부족해. 그건 내 손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오르지요.
하지만 욕전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우선순위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만으로 공기는 단번에 바뀝니다. 비판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묵묵히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성장하되 경계는 지키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쉽게 밀어붙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이 기술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족끼리는 가까운 만큼 상처도 더 자주 생깁니다. 넌 원래 그런 애야. 네가 뭘 한다고 그건 네가 못해 같은 말은 가족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평생 남는 상처가 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서로의 말이 칼날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번 선택은 내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할게. 이 말은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분고분 다르지도 않습니다. 대신 경계선을 명확히 제시하는 태도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상대가 내 삶을 결정하지 않도록 내 성장의 방향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드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족에게 일관되게 보이면 어느 순간 그들도 당신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모습을 존중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친구들은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비꼬거나 선을 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걸 야, 너무 큰 꿈 꾸는 거 아니야? 같은 말들은 겉으로는 장난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은근히 귀에 박힙니다. 많은 사람은 억지로 웃고 넘기며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죠. 하지만 약전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 그러면 분위기는 즉시 뒤집힙니다. 상대는 더 이상 그 농담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도전을 선언하는 사람 앞에서는 가벼운 비kom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진지하게 바라보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은 짧게, 감정은 담지 않게, 경계선은 명확하게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긴 설명은 오히려 약함으로 들리고 감정적 반응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한 반격의 여지를 줍니다. 하지만 짧은 한마디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런 짧은 문장들은 마음의 방패이자 조용한 검입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계가 없는 관계가 더 빠르게 파괴됩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경계가 없는 사람을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경계가 명확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존중을 보내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뿐 아니라 수많은 인간관계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상대를 막아내는 벽이 아니라 관계의 건강한 구조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한 번 경계를 세웠다고 모든 사람이 바로 태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 감사로 시작해 선을 긋는 태도를 유지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중심은 더 단단해지고 당신 주변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직장에서 존중을 받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친구관계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실천,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라도 주변 누군가가 선을 넘는 말을 한다면 바로 써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선은 여기입니다. 이 짧은 말은 당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에 깃대서 부탁했던 것처럼 댓글에 아스테리스크 아스테리스크 손셴 아스테리스크 아스테리스크이라고 적어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당신이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자 다짐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변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인생은 누가 당신을 얕잡아 보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선을 긋고 앞으로 서는가로 결정됩니다. 강함은 고함이 아니라 조용한 경계에서 시작됩니다.